나 젊었을 땐 인기 많았어.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녀. 나 예전에 누구누구랑 친했잖아. 혹시 이런 말 자주 하시나요? 자랑할 땐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듣는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처럼 자랑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종종 자신에게 기쁨을 주고 세상의 시선에서 자부심을 느끼게 하지만 때로는 그 자랑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랑을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함이나 심지어 기분 나쁨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의미죠. 하지만 때로는 그 말이 천냥의 빚을 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상대방의 얼굴색이 변하거나 갑자기 상대방이 불편해지는 상황을 본 적이 있지 않나요? 나는 젊었을 땐 이런 사람이었어. 혹은 내 자식은 이렇게 잘 돼서 대기업에 다녀와 같은 자랑은 그 순간에는 그저 자신이 가진 자랑스러움을 나누고 싶어서 하는 말일 수 있지만 듣는 이에게는 전혀 다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랑을 듣는 사람은 그래서 나랑 무슨 관계야? 라며 당황스럽거나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자랑을 통해 자신의 성취나 자아를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노년에는 자랑이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화려한 시절, 자녀의 성공, 물질적 부 모두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중 일부는 의도하지 않게 타인과의 거리를 두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자랑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어떤 자랑은 오히려 우리를 고립시킬까요? 노년의 자랑, 과연 어디까지가 적당할까요? 자랑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사람들 사이에서 불편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자랑은 특히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이제 왜 노년의 자랑이 관계를 해칠 수 있는지 자랑을 피해야 할 5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재산 자랑하지 마라. 돈은 분명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격차가 클수록 인간관계의 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돈이 많다는 사실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주변 사람들과 거리감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우리는 모두 누구나 물질적인 성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려서 쌓아 올린 재산은 당연히 자랑스럽고 그로 인해 얻은 성취감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종종 물질적 자산이나 재산을 자랑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물질적 부와 재산을 자랑하는 것이 과연 노년의 삶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그 자랑이 우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이 이룬 성과나 가진 것들에 대해 자랑하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젊을 때의 노력과 성취가 결실을 맺어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한 중년의 사람은 내가 이 집을 20년 전에 샀을 때는 이런 가격이 아니었어 라고 말하며 자주 자신의 집을 자랑합니다. 그 집은 그녀가 오래도록 꿈꿔왔던 장소였고 그녀에게 있어 그 집은 모든 노력의 결실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집을 자주 자랑하면서 그녀는 어느새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기 시작합니다. 집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와 비교해서 자신은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거나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살 수 없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 씨는 70대 초반의 은퇴자입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건물을 몇 채 소유하고 있으며 넉넉한 연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김 씨가 모임에 나갈 때마다 항상 돈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금리가 낮아서 큰일이야. 내 돈은 어디에 굴려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 집 세입자들 월세 꼬박꼬박 잘 내야 할 텐데 내 연금이 많아서 뭐든지 여유롭다니까. 처음엔 친구들이 부러워하며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반복될수록 김 씨의 자랑이 듣기 싫어졌고 결국 사람들은 김 씨를 점점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됩니다. 김 씨의 친구들 중에는 넉넉하지 못한 노후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김 씨는 돈 때문에 인간관계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노년에 돈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기나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지죠. 박 씨는 60대 후반으로 자식들에게도 나는 돈 걱정 없다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도 박 씨가 넉넉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친한 지인의 소개로 투자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박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은행 이자는 너무 낮잖아요. 이 투자 상품은 연 1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합니다. 박 씨는 큰 고민 없이 수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사기였습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돈이 많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순간 사기꾼들은 그 정보를 활용하게 됩니다. 즉, 돈 자랑이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재산이나 물질적 부를 자랑하는 것에는 몇 가지 위험이 따릅니다. 첫째, 그것은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룬 성공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만 상대방은 그 자랑을 들으면서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랑을 듣는 순간 자신이 비교되는 듯한 기분이 들 수 있고 이로 인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오랜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친구가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요즘 해외로 자주 여행 다녀.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건 정말 노력 덕분이야. 그의 자랑에 주변 사람들은 불편해졌습니다. 그중 한 명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또 다른 친구는 실직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그의 자랑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그가 말하는 노력이란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재산을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성공이 대단하게 느껴지겠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상처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둘째, 물질적 자랑은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랑이 계속되면 자랑하는 사람의 주변에는 점점 더 적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물질적 성공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거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는 관계를 서서히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자주 자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피하고 싶어 하는 이유. 자칫 그들의 자랑이 끊임없이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랑이 넘치는 대화에서는 대개 상대방이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기쁨이나 성취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자랑이 반복되면 관계는 점점 더 피곤하고 일방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물질적 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종종 놓치는 점은
재산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를 통해 행복을 느끼려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그 무엇보다도 사람 간의 관계와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이 잠시 동안은 기분 좋은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지만 결국 물질적 자랑이 깊은 관계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마음의 교류나 공감,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경험을 통해 더 강한 관계를 맺습니다. 물질적 부와 재산을 자랑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자아를 물질에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재산이나 소유물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행복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또한 자랑이 아니라 진솔한 대화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교훈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만큼 일하며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얻은 경험이 정말 값졌어라는 이야기를 나누면 물질적인 자랑보다는 훨씬 더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물질적 성공보다 그 성공에 얽힌 진심을 더 잘 이해합니다. 두 번째, 자식 자랑하지 마라. 우리 애가 이번에 대기업에 합격했어. 외국 대학 나와서 그런지 바로 스카우트 되더라고. 점심 모임에서 수진 씨는 환한 얼굴로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겉으로는 와, 대단하다며 웃었지만 분위기는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특히 민정 씨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딸은 몇 년째 취업 준비 중이었기 때문이죠. 자녀 자랑은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애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내 애는 뭐 하고 있니? 내겐 기쁜 일이 누군가에겐 비교와 열등감을 불러오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 가장 큰 자랑거리이자 사랑의 상징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는 그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자랑을 하게 됩니다. 이는 부모로서 당연한 감정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랑이 지나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자식의 성취를 자랑하는 이유는 그 성취가 내 자랑이자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성공했다고 해서 부모의 존재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식 자랑이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하기 쉽습니다. 자식 자랑이 과도할 경우 듣는 사람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잘 되지 않은 사람이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자식의 성공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을 더욱 비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모임에서 자주 자식 자랑을 한다면 자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한 기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건가? 왜 나는 그만큼의 성취를 이루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식이 잘 되지 않아서 자부심을 느끼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기대에 못 미친 성과를 내고 있을 때 부모는 그 자식의 자랑을 듣고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내놓은 자식이 타인의 자식과 비교되면서 더 큰 상처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식 자랑이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가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보다 서로의 어려움과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훨씬 더 관계를 돈독히 만들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자식 자랑을 하는 것은 때로 부모 자신이 자식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으로 여기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자식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자식의 성취를 자신의 성취로 착각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자식에게 사랑을 주고 교육하고 가르쳤지만 자식의 성공이 부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 자랑이 지나치면 부모는 자신의 자식이 잘 되어야만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부모 자신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성취와 관계없이 본인만의 가치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식 자랑에 집착하면서 부모 자신이 겪고 있는 인생의 진지한 문제나 고민들을 간과하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부모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고 자식과의 관계도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거에 자신의 업적 자랑하지 마라. 68세 이 씨는 한때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은퇴 후에도 후배들을 만나면 항상 자신이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땐 내가 없으면 회의가 안 돌아갔어. 내가 추진한 프로젝트가 회사 매출을 몇 배로 올렸다고. 처음에는 후배들이 대단하시네요. 라고 반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후배들은 점점 이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후배들은 현재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원했지 단순한 과거 자랑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씨는 내가 이렇게 큰일을 했던 사람인데 왜 존경받지 못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씨처럼 과거의 업적을 자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위에 있었거나 남들이 존경할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여 이를 자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의 업적이나 경험은 분명 의미 있고 자신에게 중요한 순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지나치게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과거의 업적이나 경험을 자주 자랑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삶에서 중요한 순간들, 의미 있는 경험들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나 성과를 이루었을 때 그 성취감은 누구나 자랑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과거에 비해 현재의 삶에서 다소 고립되거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노년기에 과거의 업적은 자신을 다시금 돋보이게 해주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해냈고 이만큼의 기여를 했어라는 자랑은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은 사람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과거에 중요한 기업의 임원직을 맡고 있었다면 그 경험을 회상하면서 그때 내가 없으면 그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발언이 반복될 경우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은 점차 피로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 경험을 자랑하는 사람은 종종 그 경험이 자신만의 특별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과거의 경험이 그 사람에게는 소중한 것이지만 그 경험을 들을 상대방에게는 그다지 큰 가치를 갖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과거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그때의 기억을 자랑하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랑이 계속되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그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종종 나는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현재의 삶에서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자신이 더 이상 사회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 과거의 영광을 자꾸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업적이 현재의 나를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경험을 지나치게 자랑하는 것은 현재의 자신에 대한 의심과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 일을 했어라는 말은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기보다는 현재의 내가 부족하고 덜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기 때문에 나오는 말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중심이 되지 않는 현실에서 과거의 성취를 반복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자랑하면 오히려 타인과의 관계에서 점점 고립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다가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분명히 중요한 자산이지만 그것에 매달려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재의 삶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나 목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인맥 자랑하지 마라. 노년의 인맥 자랑은 피해야 할 행동 중 하나입니다. 내가 예전 그 사람이랑 많이 친했지. 그 사람, 나랑 예전부터 알던 사이야. 이런 말 혹시 자주 하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살아온 세월만큼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노년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자랑 중 하나는 바로 인맥 자랑입니다. 과거에 잘 나갔던 사람들과 친분이 있었다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사람들과 연결이 있었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지금 이 순간의 인간관계입니다. 노년기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삶의 전환점을 지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과거의 인맥을 자랑하면 오히려 현재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않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인맥 자랑은 듣는 사람들에게 공허함만 남깁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누구와 아는 사이인지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빛날 자신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자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인맥을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그 관계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과거의 성취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중요한 인물들과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이 지금의 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결국 과거의 인맥 자랑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과시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인맥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재의 사람들과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과거의 자랑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의미와 사람들과의 진정한 연결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의 진정한 품격은 자랑이 아닌 겸손과 배려, 그리고 따뜻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인맥을 자랑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해외여행 자랑하지 마라. 나 이번에 유럽 다녀왔어. 우리 부부는 벌써 동남아만 10번은 갔다 왔지. 요즘 일본 여행이 대세라길래 다녀왔는데 너무 좋더라. 해외여행은 삶의 큰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 못 가봤던 곳들을 여행하며 인생을 즐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여행 이야기가 듣는 사람에게는 자랑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여행의 감동을 나누고 싶을 뿐이지만 듣는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난 갈 형편이 안 되는데 나한테 이런 이야기 계속해서 뭐 어쩌라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혹은 건강 문제로 여행을 못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야기 자체가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여행을 자주 떠나는 친구나 지인이 있다면 그들은 여행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치 자신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주 겪는 외로움이나 좌절감에 더해져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행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때도 있지만 계속되는 여행 자랑은 그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신의 여행 경험을 자주 이야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흥미를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반복되거나 지나치게 강조되면 결국 대화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상호적인 소통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만 계속해서 자랑을 하고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한다면 대화의 균형이 깨지고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여행을 자주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들이 이야기할 기회가 줄어들고 결국 대화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 이야기를 좋아하지만 상대방이 경험하지 못한 여행지를 자주 자랑하는 것은 마치 자신의 경험을 과시하려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경험도 좋지만 그보다 일상 속에서 얻은 소소한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공감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아침 운동을 시작했는데 기분이 좋아. 근처 공원에 꽃이 너무 예쁘게 폈더라. 산책해봤어? 이런 대화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편안하고 즐겁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이뤄왔고 자랑하고 싶은 것도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의 인기, 자식의 성공, 물질적 부호, 과거의 업적, 넓은 인맥, 그리고 멋진 여행 경험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소중한 일부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자랑은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년의 진정한 품격은 자랑이 아닌 겸손과 배려, 그리고 따뜻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물질적인 것이나 과거의 영광보다는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주변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율곡이인은 큰 분은 큰 덕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거운 짐일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성취는 타인을 돕고 이해하는 데 사용될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다산정약용은 진정한 배움은 겸손에서 비롯되며 교만은 그 가치를 깎아내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되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노년이 되려면 자랑보다는 공감하고 나누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는 대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함께 웃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멋지고 품격 있는 노년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부터라도 자랑보다 공감을 선택하는 멋진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